예, 들어갔어요. 예정.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좀 갖다 줘. 병에. 시래기스 섞어놓은 것도 있네. 근데 그냥 물 뚜껑 열어줘. 그동안에 시작됐겠다. 빨간 불 켜졌어요? 아마 시간 타임은 시작됐을 것 같아. 아직 예정? 아직 예정이에요? 그 타이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자꾸 이게 생방을 갖다 방해를 쳐. Y기업 장회장 하수인들이 방해를 쳐서 유튜브에 생방을 방해를 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 켜졌다. 응? 이제 켜졌어. 아까 갔다 온 타이밍이 켜졌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10월 13일자 기사입니다. 겁나서 베트남, 태국 못 가겠어요. 동남아 여행 공포의 술렁. 어디 가지 마세요, 제발. 일본도 가지 마세요. 일본은 거기 지진 나서 죽으면 우리 또 정부가 거기 가서 시체 찾아오기도 힘들어요. 지금 안 가는 게 국내 여행으로 돌리고 해외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 태국은 괜찮나? 캄보디아 살인 사건에 퍼진 공포. 커뮤니티 뒤덮은 동남아 여행 불안글. 캄보디아 내 납치 신고가 1년 새 10배 증가. 정부 캄보디아의 코리아 데스크 신설. 원래는 1월에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예약해 놨는데 요즘 동남아를 중심으로 납치 살인 사건 같은 이슈가 많이 일어나 제주도를 바꿨습니다. 잘한 거예요. 최근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잇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 감금 고문을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330명이란 게 말이 됩니까? 1년에 한 그 2022년 23년에서는 뭐 1년 해야 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납치를 했는데 지금은 220명에서 330명까지 납치했다니까 15배가 늘어났던 거죠, 이건. 최근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잇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고문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동남아 여행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그 20대 대학생을 갖다 죽인 살인범들이 이 뭐 중국인들이라잖아요. 중국인들이 베트남이나 태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13일) 각종 동남아 여행 커뮤니티마다 불안의 온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요즘 납치니 감금이니 말이 많아 자유여행이 겁이 난다며 차량 번호를 알면 그랩 기사인지 범죄자인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댓글에는 캄보디아 사건을 보고 나서 나도 걱정된다. 베트남에서도 납치가 있다더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죠.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불안이 두드러진다. 한 글쓴이는 아이와 2월에 푸꾸옥 여행을 예약해 놨는데 공항이나 카페에서도 납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전부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공항이나 카페에서도 납치된다니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라는 글에 수십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일본은 국내에서도 납치 시도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하물며 동남아는 어떻겠느냐. 요즘 같은 한국처럼 안전한 국가가 없어요. 동남아는 어떻겠느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 밤 비행기로 도착하는 게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도 번지고 있다. 11월에 방콕 여행을 가는데 요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캄보디아만 안 가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납치해 캄보디아로 넘긴다는 얘기가 많아졌다는 글도 늘었다.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잡아다가 캄보디아 쪽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딴 데서 팔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넘기는 거. 일본 누리꾼들은 이제는 동남아 전체가 위험하다. 여행 자체를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한동안 동남아 여행 조심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의 게시물에는 베트남의 여행 중에 납치돼서 캄보디아로 팔려갔다는 피해자가 가지고 주장까지 등장했다. 베트남에서도 이 납치돼가지고 캄보디아로 팔려갔다니 요즘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근 베트남, 태국에서도 납치간다는 내용이 덧붙자 맞다 안 가야 한다. 이웃 국가들도 다 위험하다는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은 한국인 표적 위험 패턴 5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러나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공포 과잉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래도 푸꾸 관광지인이 너무 늦게만 안 다니면 괜찮다. 소매치기 같은 잡범은 있어도 공안 통치 국가라 큰 사건은 드물다. 납치된 사람은 대부분 리딩방이나 취업 미끼에 속은 경우더라. 일반 여행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반 여행 가서도 납치돼가지고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직접 여행을 다녀온 이용자는 안전한 택시 어플을 이용하고 가방만 앞으로 매면 된다며 오토바이나 차만 조심하면 위험한 일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기에는 치안이나 위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밤에는 거리가 조용하고 안전했다. 동남아 관광지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관광객도 많고 문제 없었다. 지금 푸꾸국인데 밤 11시에 돌아다니고 있다.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이 2022년도, 23년도에서는 1년에 10명 정도 납치를 했는데 지금은 330명이 납치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 지금은 그쪽에 가면은 거의 다 납치된다고 봐야 돼요. 온라인 공간에 동남아 전체가 위험하다는 공포와 관광지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체험담이 공존하는 양상이 펼쳐 있다. 재수 좋아서 안전하게 온 사람은 재수가 좋은 거고 거기 가서 지금 330명으로 늘어났다는 건 한 달에 33명씩이 납치됐다는 소리죠. 현재 한인 사회와 관광 당국은 이러한 불안에 대해 아직 현재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태국 관광청 관계자는 치안 위험성에 대한 별도 공문이 내려온 적 없다며 대부분 취업 사기형 납치이고 관광객을 납치해 캄보디아로 끌고 간 사례는 거의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이런 거죠. 만약 실제 여행객 피해가 잦았다면 이미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라며 보통 SNS 투자나 고수기 일자리 미끼에 속은 경우 일반 관광객이 위험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관광 갔다가도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부터 2023년은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330건 8월 기준으로 330건이면은 12월 말까지는 600건이 넘는다는 소리죠. 이건 2022년부터 2023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였던 것이 지금 올해는 8월 기준인데 이미 8월까지 330건이 넘어섰다면은 1년에 절반이 330건이 다음에 600건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10건 정도 1년에 10건이었던 것이 지금 600건이 넘어 8월 기준으로 330건이 올해 들어서 1년에 10건 정도 20건 정도 나왔던 것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가 지금 8월 기준으로 이미 330건 넘었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까지 포함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500억 훨씬 넘죠.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입이나 투자 리빙방 등을 미끼로 현재 유인된 뒤 범죄 조직에 감금된 사례다. 이런데 걸려들지 말아야 되겠죠.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캄포 보코산 인근의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 원인 심장마비로 고문을 당한 심장마비로 발표됐는데 이 죽기 직전에 다른 데로 대개가 12,000달러로 파는데 2천만 원에 팔려서 갔다는 거예요. 12,000에 팔린데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는 상태로 2천만 원, 그 2천 뭐 달러에 팔려갔다고 그래요.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발표됐고 지난달 21일에는 수도 프놈펜 시내에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돼 고문당하기도 했다. 경북 상주에 거주하던 30대 역시 지난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닷새 뒤 그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천만 원을 보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 이 사람 죽었다고 봐야 되죠. 이후 SNS는 그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고 가족은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경찰은 해외 범죄 조직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인을 갖다가 여행객들을 잡아서 집에다가 돈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관광객들이 다 이렇게 당하는 거죠. 지금은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자 외교부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9시 기존 2단계 여행 자제였던 프놈펜 지역을 전면 철수 공고에 준하는 최고 단계인 특별 여행주의보를 상향했다.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청은 오늘 23일 서울 여의도 코네드 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인 대상 범죄 전담기구인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업무협약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다 우리 한국 경찰 갖다 상주시킨다는 거죠.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기관에 직접 파견돼 사건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거치지 않아 긴급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는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돼 가지고 그 한국 캄보디아 대사관한테다 전화를 해서 구해달라고 지금 납치돼 있다 하니까 뭐 캄보디아 경찰에 갔다가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납치된 사람이 나는 캄보디아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 이용해서 번역기 돌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눈 그 납치된 상태에서 한눈 판 사이에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뭐 다리를 뭐 다쳤다나 어쩌나 부러져 가지고 그 캄보디아 내 한국 대사관으로 갔더니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이 돼버려서 안 된다 내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주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찾고 다니라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 대사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을 그렇게 대사관 안으로 보호를 해야 될 마당에 시간이 뭐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내려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캄보디아 대사 빨리 모가지 자르고 전부들 캄보디아 저 틀려 먹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3개월째 비어 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욱 그렇죠. 현재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 담당 경찰은 3명뿐이고 지난해와 지난달 각각 1명씩 증원됐지만 급증하는 범죄 등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지적된다. 캄보디아 대사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아직 3개월째.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 신설 외에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방문, 인터폴, 아세아나폴 등과 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 국제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은 10명에서 20명 납치 사건이 한국인들을 갑작스럽게 지금 1년 사이에 330명인데 올 들어서 1월부터 8월 사이에 330명이 자기가 납치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1년 동안에 10명에서 20명이었던 캄보디아 납치가 이번에는 8월 달까지 330명이면 12월 가면은 600명 돌파한다는 거죠. 그게 한국경제 2025년도 10월 13일 겁나서 베트남 태국 못 가겠어요. 동남아 여행 공포에 술렁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에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서 납치돼 가지고 캄보디아로 팔려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일본은 지진 때문에 더 위험해요. 한국 관광으로 돌리세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뭐 100만 달러의 저기 관광 적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가서 돈을 펑펑 쓰니까 일본 경제 다 우리 한국 저기 관광객들이, 중국이나 일본이 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다 1등으로 해서 돈 벌어주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 우리나라 국내 관광으로 돌려서 해외에다 돈 이렇게 위험 부담스럽고 국가에 또 무슨 짓거리예요. 지들이 기어 나가서는 이렇게 죽어서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나 가족이나 국가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왜 자꾸 그런 데 나갑니까?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대사들처럼 강제 입국시켜서 강제로 한국으로 프레시안